안녕하세요. 박민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근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름은 근육 위기의 시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인바디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름철에 들어와서 전에 이제 여름에 오기 전에 근육량보다 작게는 500g에서 많게는 1kg, 2kg까지 빠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 근육이 슬금슬금 빠질 때는 몸에 분명히 이제 증상이 있거든요. 그 증상이 나타나면 혹시 내 몸에 근육이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왜 이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풀어주는 법, 바로바로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해소시켜서 소중한 근육을 이제 보존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이 이제 근육 위기의 시절인 그 이유를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실까요? 먼저 폭염, 냉방병, 체온 조절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죠. 자, 체온 조절은 자율신경계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러니까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도 자율신경계의 균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몸의 신체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자, 체온 조절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번아웃이 되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소화 기능, 혈액순환 기능 같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율신경계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세 가지 생명 활동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또 열대야가 있죠. 최근에 열대야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컨디션도 굉장히 떨어지지만 수면의 질이 또 저하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자는 동안 근육 성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근육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동 부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증상들과, 그리고 여름철에 입맛 없음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또 아미노산 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효소 호르몬 항체, 그 다음에 근육까지의 연쇄적인 어떤 언밸런스, 불균형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이 여름철 근육 감소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증상을 말씀드릴 건데요. 근육이 빠지면서 생기는 증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증상 때문에 또 근육이 빠지는 것이 더 이제 가속화되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근육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결과로서 증상이 나타나지만, 이런 증상이 또 가속화되면 또 근육이 더 빠지는, 그 근육 감소의 악순환의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증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앉았다가 일어나면 머리가 어지럽고, 그 다음에 명치를 누르면 아프다. 자, 앉았다 일어났을 때 어지럽다는 것을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명치를 누르면 아프다.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화 기능하고 그 다음 혈액순환 기능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난히 이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을 때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근데 그런 분들 다 이렇게 명치를 눌러보면 아픈 증상, 압통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혈액순환의 저하와 소화운동의 저하가 같이 있는 거죠. 명치가 아픈 이유는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가 안 되니까 가스가 차고, 눌렀을 때 그 팽만감에 의해서 압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피로가 풀리지 않고, 그리고 승모근 등이 결려있죠. 자는 동안 피로회복이 전혀 안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 자는 동안 우리가 분비되어서 우리 몸을 재생시키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로 근육을 자라게 해야 될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변비나 설사 등이 잦아지고 잦은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면역력에 관계된 거죠. 그 다음에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이 떨어진 거죠. 자,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유익균 중에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단세지방산의 분비 역시 떨어지고, 그 반대 역할을 하는, 염증하 역할을 하는 APS, 리포다당류가 늘어납니다. 단세지방산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 안에 우리 게이트 역할 하는, 근육의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근육의 영양소 결핍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육이 빠져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증상 때문에 근육이 더 빠지는 또 그런 증상으로는 체력이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자, 효소, 호르몬, 면역항체,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 효소, 호르몬, 항체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아미노산 풀인데, 자, 효소, 호르몬, 항체 쪽에서 뭔가 에러가 나면 이 부분에 또 아미노산 풀이 또 긴급 수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육으로 가는 부분이 또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근육에서 또 꺼내 쓰는 그런 기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병이나
일사병, 더위를 먹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죠. 자율신경계 기능이 떨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근육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냉방병의 증상은 여름 감기처럼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다든지 온몸이 아프다든지,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어떤 잦은 기침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럼 소화가 안 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근육이 이제 빠진다고 했는데, 오히려 살이 1kg에서 2kg 이렇게 살이 찌신 분들 살펴보면 근육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육이 빠지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살은 야금야금 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근육량을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고, 근육량이 제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근육이 자기도 모르게 빠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반드시 살펴봐서 여름철 근육을 사수하는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행위에 나서셔야 합니다. 먼저 혈액순환을 잘 시켜야 되겠죠. 자율신경계 기능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여름철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폭염에 나가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기도 힘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우리 운동은 항상 밖에 나가서 걷거나 밖에 나가서 운동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있는 이 장소가 본인의 운동장이 되게 하라. 그래서 실내에서 스트레칭 하시면 됩니다. 손도 털어주시고 선호복지 운동도 해주시고 팔굽혀기도 하고. 자, 밖에 못 나가서 운동을 못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몸에 대한 어떤 예의가 아니죠. 핑계입니다. 그래서 실내를 이제 운동장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혈액순환 잘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분 섭취입니다. 여름철에 오히려 이제 가당 음료나 단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혈액이 더 찐득찐득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보다 수분 섭취를 더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을 또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죠. 아르기닌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하는 이제 중요한 어떤 물질들을 생성시켜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단 이제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아르기닌 드셨을 때 혈압이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혈압이 낮지 않은 분들은 아르기닌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렇게 단백질의 근원인 어떤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 육류라든지 아니면 우리 견과류, 그 다음에 통곡류, 그런 데 많으니까 그런 경우를 좀 잘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육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화흡수가 잘 돼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소화불량으로 인한 장염 환자들이 많고, 그런 경우에 또 굉장히 근육의 소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소화효소가 많은 발효 음식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철에 아무래도 근육의 위기니까 소화가 잘 되는 이제 단백질 음식, 아니면 단백질 제제 같은 경우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즐겨 먹고 있는 유산균이 있다면 유산균을 꾸준히 먹는 것도 소화 및 장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일 1채소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반드시 채소는 한번 식탁에 올려서 풍부하게 먹는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밤에 열대야도 있고, 그리고 잠에 드는 시간이 늦다 보니까 야식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야식은 최대한 자제해야 됩니다. 야식을 먹다 보면 뭐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슐린 기능도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소화 안 된 게 그 다음날 뭐 냉방병이나 소화불량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 및 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글루타민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루타민은 글루타치온의 전고물질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서 근육을 생성하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장점막에 누수가 있는 장루증후를 치료하는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기도 하니까 글루타민을 드시고, 우리가 글루타민이 풍부한 음식들은 아무래도 이제 채소 종류에 많습니다. 그래서 글루타민 한번 검색해서 글루타민 많은 음식들을 좀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메가3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혈액순환도 안 되고 장점막에 염증이 있을 때 그 염증 깔아앉혀 주는데 또 오메가3가 도움이 되고, 이게 장에 염증이 생긴 누수 부분을 또 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장점막에 있는 여러 가지 활성산소,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아연이나 셀레늄 같은 항산화, 미네랄도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도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근육을 사수하기 위해서 자율신경계를 지배하는 체온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냉방병도 주의해야 되지만 또 일사병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 시에는 반드시 이제
휴식 시간을 의무화해서 뭐 30분에서 40분을 일을 하거나 야외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면 10분에서 20분은 그늘에서 쉬어줘서 일사병에 걸리는 것을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수분 섭취는 이제 야외에서 활동할 때는 좀 더 풍부하게, 더 충분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죠. 에어컨을 틀 때는 반드시 환기를 1시간에 한 번씩 해주시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하하동동. 여름은 여름답게, 겨울은 겨울답게 너무 에어컨 온도를 낮추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밤에 자다 보면 열대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풍기를 써놓거나 에어컨을 뭐 수면 모드로 이제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발에 온도가 너무 떨어져서 수족냉증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깊은 잠을 자는 걸 방해합니다. 발에는 이제 이렇게 이불을 좀 덮는다든지, 뭐 전 그렇다면 수면 양말 정도는 이렇게 하시는 것들. 특히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르몬이 우리가 원활하게 돼야 되고, 여름철에 호르몬의 어떤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열대야나 낮에 너무 더웠어. 그래서 생체 리듬 호르몬을 잘 분비를 시키는 게 좋은데, 생체 호르몬의 시작은 무조건 낮에 햇빛을 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덥더라도 낮에 뭐 10분에서 30분 정도는 햇빛을 쬐 주시고요. 그래서 얼굴이나 그런 부분에 뭐 선블록을 바르고 이제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외부 활동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포함된 음식이나 뭐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짜증이 많이 나다 보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이것이 성장 호르몬이나 멜라토닌 호르몬, 그 다음에 세로토닌 호르몬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짜증을 누를 수 있도록 뭔가 이제 환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항상 강조드리는 건 생각 중지 훈련. 눈 감고 생각 그만. 아니면 조금 더 깊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명상, 그리고 호흡에도 한번 집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으니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그렇게 호흡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조금 줄여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름에 근육이 슬금슬금 빠질 때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잘 슬기롭게 해결해 줘야지 우리가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됐을 때 보다 건강한 몸, 건감수 없이 여름철을 슬기롭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육을 잘 유지하시고 근육 연금을 차곡차곡 잘 저축하시는 우리 구독자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